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학을 승리로 이끌어줄 친절한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문제 풀 때 여기저기 안 쓰이는 부분이 없는 내용이죠. 첫 번째, 수학의 꽃이라 불리우는 함수의 뜻과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내용 공부할 것이고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진짜 껌 씹듯이 취급을 하셔야지만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목적이라 할 수도 있는 최대 최소 구하는 내용 연결고리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주어진 그래프를 가지고 어떻게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함수의 뜻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금 우리가 기초 개념부터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가장 괜찮은 문제를 가지고 내용을 여러분이 숙지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자, 집합 149에서 집합에서 집합으로의 함수 f, 이거는 하나의 세트예요. 함수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합에서 그리고 어떤 집합으로의 함수를 내가 이야기할 것인가. 내가 만약에 에서 앞에 있는 집합을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뭐로의 집합을 y라고 친다면 간단하게 함수 f가 있는데요. x에서 y로의 함수예요 라고 이렇게 쓰죠. 이걸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요 i인데요. 뭐뭐에서 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정의역인 거예요. 정의역은 역이라는 것이 집합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역은 그냥 집합이라는 한자어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y가 될 수 있는, 아직 대응을 이루진 않았지만 가능한 y 값들의 모임을 공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함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짝을 이루는 거예요. 대응을 이룬다라고 하죠. 정의역의 원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의역의 원소에 반드시 공역의 원소가 대응을 이루어야 돼요. 즉 정해진 아이들은요 반드시 한 번씩만 짝을 이룰 수 있고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있는 애들은 사랑의 짝대기를 한 번은 무조건 보내줘야 되고요. 단 한 사람한테만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정해진 값이 있잖아요. 사랑을 표현하는데 쟤도 좋고 하면은 그거는 파토난 만남인 거죠. 그러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누가 날 좋아할지 모르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여러 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값들은 한 번씩은 반드시 적용을 시켜줘야 되고요. 즉 사사표를 보내줘야 되고요. 보내지 않는 게 있어도 안 돼요. 그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걸 어렵게 수학적인 용어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반드시 한 번은 대응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짝을 이루어야 된다. 그림으로는 화살표를 한 번은 보내야 된다. 보내지 않는 놈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 가능한 값들의 모임을 정의역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대입하는 값, 대입하는 값. fx라는 함수가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때 x가 될 수 있는 값들의 모임이 다 정의역이 돼요. 지금은 정의역이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149가 되겠죠? 공역이라고 하면 그냥 y값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의 모임이에요. 2, 3, 그리고 4, 5, 6이고요. 자, 치역은 대응을, 짝을 이룬 실제 y값을 치역이라고 하죠. 함수값이라고도 하고요. x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루트 1 더하기 1. 지금도 한번 써볼게요. 몇 개 안 되니까. 여긴 지금 현재 1, 4, 9가 있고 여기는 2, 3, 4, 5, 6이 있습니다. 자, 루트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죠. 그러면은 나는 2가 좋아요. 자, 4를 대입합니다. 루트 4, 2잖아요. 2 더하기 1. 나는 3이 좋아요. 자, 9를 대입합니다. 루트 9, 3이죠. 3 더하기 1, 4. 나는 4가 좋아요. 함수 된 거예요. 이때 짝을 이룬 y값의 모임, 즉 2, 3, 4시고 집합 기호 표시하시면 얘가 치역이 되겠죠. 그래서 함수의 뜻을 가볍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냥 제가 불안한 심리에서 조금 점검을 하자면 자, 여기로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불안한 마음에. 만약에 있잖아요. 함수 f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여기 1, 2, 3이 있고요. 그러니까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1이 B로 가고요.
2가 A로 가고요. 2가 C로 가고요. 3이 뒤로 간다. 그러니까 이런 건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역의 모든 원소는 딱 한 번만 화살표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안 되고요. 만약에 이런 거거든요. 보내지 않는 게 있어도 안 돼요. 이것도 함수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그래프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제가 좀 살짝 언급을 드리자면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뭐 이러한 좀 웃기긴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라고 한다면 x 하나를 결정했는데 그에 따라 y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y축과 평행하게 한번 선을 그어 봤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y축과 평행하게 한번 선을 그었는데 딱 점이 하나만 생기잖아요. 그럼 걔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사실,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주어진 집합 x가 있었어요.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으로의 함수 중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1대1 대응의 의미, 상수함수의 의미, 항등함수의 의미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x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여기가 1이라고 할게요. y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원소가 a, b, c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나 x에서 y로의 함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만들 수 있는 함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라는 얘기예요. 자, 뭐라고 이게? 만들 수 있는 함수는 총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모든 원소는 한 번씩 대응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이거 집합에서 했을 때 내용을 잘 기억해 보시면 돼요. 얘가 누구한테 주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1, 2가 이렇게 있는데요. 1이 A를 선택해요. 그리고 2가 A를 선택해요. 자, 이거 잘 보세요. 1이 A를 선택하고 2가 A를 선택한다면 X에서 Y로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림 하나만 그려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1도 A를 선택한 거고 2도 A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자가 중요한 거죠. 이런 함수 한 가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1이 A를 선택했을 때 2가 B를 선택해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같다는 얘기죠. 이런 함수 하나, 함수 두 개 만들었죠. 자, 1이 A를 선택했을 때 2가 C를 선택해요. 그러면은 이런 함수 세 개 만들었죠. 느낌 와요? 이렇게 짝을 이루는 쌍수만큼 함수의 개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쓱 이번에는 1이 B를 선택했을 때 2가 A 아니면 B 아니면 C가 되겠죠. 이번에는 1이 C를 선택했을 때도 A, B, C가 되겠죠. 뭐 한 거니? 1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2도 세 가지를 선택하잖아요. 즉 몇 가지? 9가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나 뭐 한 거예요? 3을 거듭 두 번 곱했네요. 이 3이 갖는 의미가 바로 뭘까요? 공역의 원소의 수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가 바로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되고요. 지수가 갖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여기는 선택자, 선택하는 사람의 수가 되는 거죠. 얘는 정의역의 원소의 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할까요? 얘가 선택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맞죠? 그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얘가 각각 몇 가지를 일로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가 쉬워질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바꾸시면 안 돼요. 공정하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공정. 자, 이번에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얘기해요.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뭐죠? 보내는 쪽도 한 번만 보내고요. 받는 쪽도 딱 한 번만 선택하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말하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보내는 쪽도 한 번만, 받는 쪽도 한 번만 짝을 이렇게 한 쌍씩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우리가 이해할 거예요. 하나씩만 대응한다. 이게 수학에서는 대입하는 값이 다르면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그에 따른 함수값도 다르다라고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함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처럼 머릿속에 그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1, 2, 여기는 A, B, C가 되겠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세 가지잖아요. 그런데 1이 만약에 A를 선택했다. 그럼 2는 절대 A를 선택하면 안 되죠. 그럼 2는 선택할 수 있는 게 1이 선택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 2개 중에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게 된다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수 3가지 각각에 대해서 2는 2가지만 선택할 수 있어요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정의역의 원소라는 거 좀 아시겠어요? 그렇죠? 1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수 각각에 대해서 2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수까지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6개의 1대1 함수의 개수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쌍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세트를. 1, 2가 있고 A, B, C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렇게 했어요. 이거 1대1 함수 맞는 거죠. 대입하는 값이 다른 거니까 그에 따른 함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세트가 6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상수함수의 개수를 알아볼게요.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예요? 모두 하나의 값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수함수는 그냥 x값에 관계없이 항상 함수가 하나의 상수로 일정한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 2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x에서 y가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모두 1로 가는 이런 거 하나. 자, 모두 b로 가는 거 하나. 모두 c로 가는 거 하나.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개의 함수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번에 그림을 그렸지만 빨간 거일 때 하나, 노란 거일 때 하나, 초록색일 때 하나, 3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3가지 만들 수 있어요. 이 3은 공역의 원소수가 되겠죠. 네. 상수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만 챙기면 된다가 되고요. 네 번째. 항등함수는요. 항등함수가 뭐예요? 넣은 값, 나온 값이 항상 일치를 해줘야 돼요.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가능하나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항등함수와 그리고 5번째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이랑 항등함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집합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1대1 대응은 뭐냐? 5번에 할게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은요. 1대1 함수이면서 1대1 함수이면서 함수 2고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돼요. 이때만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항등함수라는 내용과 1대1 대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봤던 그 예문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등함수랑 1대1 대응을 이야기하려면 어떤 집합에서 바로 그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전반적인 일반적인 내용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제를 따로 만든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일단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 이렇게 적기도 해요. 정의역을 x로, 공역을 x로 보겠다는 얘기죠.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원소수 3개, 그리고 지수도 정의역의 원소수, 공정. 몇 개 만들 수 있죠? 27개의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1대1 대응 좀 이따 할 것이고요. 상수함수 먼저 할게요. 상수함수란 모두 하나의 값으로 가는 거잖아요. P 아니면 Q 아니면 R에서 3가지가 되고요. 자, 항등함수는 넣은 값과 나온 값이 일치해줘야 돼요. 이건 딱 한 가지밖에 없겠죠? 왜 그럴까요? 집합 PQR이죠. PQR 그리고 PQR 즉 FX는 X 뭐 이러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X 넣으면은 X가 나와야 되니까 P는 P로, Q는 Q로, R은 R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가끔 어떤 친구는 3가지요라고 하는데 마실 나가신 거죠. 정신이. 함수는 대응을 모두 이루고 난
완성체가 이게 하나의 함수인 거예요.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 항등함수 개수 한 개라고 하셔야 돼요. 자, 이제 1대1 대응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울게요. 같은 집합에서 같은 집합으로의 1대1 대응 개수는 만들기 쉬워요. 1대1 함수 구하듯이 하면 되겠죠. 왜냐? 자, 이 원소가 P, Q, R이 이렇게 있어요. 좀 가지고 올까요? P, Q, R. P, Q, R.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얘가 한 개를 선택했어요. 얘는 P가 선택한 걸 제외한 나머지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돼요. 얘가 Q를 선택했다. 그럼 얘는 이거 선택해야겠죠. 만약에 얘가 R을 선택했다. 그럼 이렇게 선택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대응표로 만들면 쓱 P, Q, R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얘가 P를 선택하면 얘는 Q 아니면 R을 선택하셔야 돼요. 얘가 R을 선택해요. 얘가 Q를 선택해요. 이런 식이죠. 그러면 P가 P를 선택했다. 아니면 Q를 선택했다. R을 선택했다. 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얘는 두 가지. 얘는 나머지 한 가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몇 가지예요? 6가지가 나오죠. 즉 1대1 대응의 개수라 함은 주어져 있는 집합의 원소의 수를 출발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1까지 곱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소가 n개다. 그러면 n 곱하기 n-1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개 나온다. 이렇게 예문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적어드린 예문과 이 예문 두 가지를 딱 필기해 두시고요. 그냥 그거 하나만 A4 용지에 정리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하고도 조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중요한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이제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요 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y는 2차 계수 있으시고요. x 빼기 b제곱 플러스 q의 꼴. 지겹도록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냥 표준형이라고 얘기하죠. 자, 2차 함수의 핵심은 뭔가요? 핵심을 얘기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요. 대칭축이거든요.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 두 개 중에 한 개를 이야기를 하죠. 이때 얘를 반으로 가르는 축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대칭축이죠. 자, 왜 중요하냐면 대칭축을 기준으로요.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이 길이가 항상 같다는 얘기잖아요. 대칭축 기준 좌우폭이 같은 거니까.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이 길이가 같다는 것이 2차 함수의 핵심이거든요. 때문에요. 내가 얘를 y는 fx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럼 이 형식에서 얘가 0이 되는 x의 값, x는 p가 바로 대칭축이거든요. 여기가 x는 p, x는 p예요. 그럼 나 이렇게 할게요. 요 일정한 간격을 별이라고 합시다. 길이가. 뭐 일정한 간격을 별이라고 할게요. 이거든 상관이 없고요. 얘 하나 가지고 얘기도 괜찮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 함수 f에다가 p를 기준으로 별만큼 왼쪽으로 가요. 그리고 나 함수에다가 p 기준으로 별만큼 오른쪽 가요. 그 함수 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를 돕기 위해서 살포시 이쪽에다 내가 x축을 쓱 잡아볼게요.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x축 기준. 그러면 p에서 별만큼 왼쪽에 위치한 x값이 바로 p 빼기 별표가 되고요. 이 수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별만큼 간 x값이 p 플러스 x예요. 즉,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기 위한 조건은요. 얘를 함수식에 집어넣은 y값과 얘를 함수식에 집어넣은 y값. 함수값이 같았기 때문에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 폭이 일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렇게 함수값이 같아요. 2차 함수인데 함수값이 같아요. 그 말은 여기 있는 x값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대칭축의 x 좌표값이라는 얘기예요. p 마이너스 별표에다가 p 플러스 별표를 더하신 다음에 2로 나누시면 그게 누가 돼요? p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얘를 말한다는 얘기죠.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딱 필기해 두시고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대칭축의 x는 pr라고 안 가르쳐줘요. 수능에서는요.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걸 보고. 이 말은 그림 상황에서 원리는 이러한데 바꿔 말하면 괄호 안의 수의 합의 절반이 대칭축의 x에서의 그 값을 말하는 거야 라고 꼭지점의 x 좌표인 거죠. 이거 자체가. 나 3초 세우고 지워버릴 거니까 시간대를 기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초, 2초, 1초, 땡! 자, 지울게요. 자, 그럼 이 표준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도대체 무엇이냐? 꼭지점을 알 수가 있어요. 꼭지점 P, Q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대칭축의 방정식 X는 P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A의 부호에 따라서 아래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결정되는 거죠. A가 양수이면 아래 볼록, 그리고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 물론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대칭축과 만나는 요 점이 꼭지점 P, Q. 마찬가지로 요 점이 P, Q.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아니 그러면 이제 목적은 뭐예요? 고쳐야 말이죠. 고칠 수 있어야겠죠. 쉬워요. 자, y는 2차 계수 묶어주시면 x제곱. 자, 이거 2로 나눈 값이 들어가야겠죠. 4x 닫으시지 마시고 여유 두시고 플러스 6. 괜찮죠? 완전 제곱 식구를 만들기 위해서 1차 계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고 값이 변하지 않아야겠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 자체가 뭘로 바뀝니까? 얘가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 바뀌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중요한 것만 적으면 되죠. 이 x 플러스 2 전체 제곱하시고 곱해서 마이너스 8 뒤에 더하기 6. 그렇죠?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면 y는 2에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이것이 바로 우리 목적이 된다는 얘기죠. 얘를 가지고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꼭지점이 얼마입니까? 이걸 꼭지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개형이라 하면 아래 볼록이냐 위로 볼록 보시면 돼요. 2차 계수가 양수인 거니까 아래 볼록입니다. 라고 하시고 바로 옆에 그려보겠습니다. 쓱. 좀 윗부분을 좀 크게 그리겠네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만나는 점. 괜찮아요? 아래 볼록이니까 이렇게 벌어지겠죠. 근데 조금 나는 벌어진 정도를 좀 알고 싶다 하면은 이수 기준으로 하나 큰 거나 작은 거 대입해 보면 되죠. 뭐 해볼까요? 0 대입해 볼까요? 0 대입해도 괜찮겠네요. 0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6 나오죠? 0,6이니까 1, 2, 3, 4, 5, 6. 이 점 지나야 돼요? 쓱 그리면 되죠. 그 다음에 자, 이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벌어진 만큼 왼쪽도 벌어지는 거죠. 맞나요? 이게 지금 0,6을 지났잖아요. 그럼 어디 컴마 어디를 지날까요? 여기에서 오른쪽 두 칸 갔어요. 자, 왼쪽 두 칸 똑같이 가시면 되겠죠? 네.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직사각형을 그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꼭지점 기준으로 가로 이만큼, 세로는 얼마큼 올라갈게요? 6이 아니라 8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두 칸 가시고요. 똑같은 직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요 점을 지나고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근데 나 여기가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y가 0일 때 x값인 거잖아요. 막 이 위치까지 정확히 알고 싶다. 지금 설마 내가 여기 지나갔다고 해서 마이너스 1, 이러는 사람 없겠죠. 이건 확인해 봐야 돼요. y가 0일 때 x값인 거잖아요. y에다 0을 대입하시면 x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표시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쓱 지울게요.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원리 까먹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가 지금 현재 길이가 이렇게 같은 거예요. 왜 대칭축 기준으로 좌우폭이 같다라는 말 했는지 알겠죠?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다른 응용하는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대칭축 기준이에요. 대칭축 기준 꼭지점에서 멀어진 만큼에 해당하는 직사각형을 좌우에 그리시면은 파악하기가 쉽다. 꿀팁이거든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워도 되죠. 네. 자, 이차함수 그래프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목적이라 함은 최대 최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이에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주어진 x값의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정의역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은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자, 1번 문제랑 그리고 2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1번은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고요. 2번은 위로 블록한 그래프거든요. 조금 쉬었다 갈 건데요. 방금 전에 제가 그래프 그리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요 1번. 자, 연습장에다가 문제 적으시고요. 적었죠? 자, 그리고 이거 무시하시고 그림만 그려도 괜찮아요? 자, 2번. 네, 연습장에 적으시고요. 두 개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직접 그려보셨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빨리 가져갈 수 있어요. 첫 번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쁘게 완전 제곱식꼴로 고쳐져 있는 상황 맞네요. 자, 여기 0이 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편해요. x가 2일 때 y가 3인 거니까 얘가 꼭지점의 좌표고요. 최고차계수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아래 볼록일 거야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 2,3이라고 했습니다. 2하고 3을 찝으시고 아래 볼록인 거니까 대충 그까이 거 그리시면 되는데 그까이가 좀 그렇다. x 0을 대입하시면 되죠. 얼마 나와요? x 0일 때 y값 7 나오시네요. 4, 5, 6, 7 요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대칭축 기준으로 폭 일정하게 자, 대입할 수 있는 x의 값이 1, 2, 3, 4 이하인데요. 질문! 자, 이게 없다고 칠게요.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주어진 2차 함수는 최대값 얼마, 최소값 얼마? 다시 물어봅니다. 이게 없었다. 그러면 이 함수의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은 설마요. 까먹지 않았을 거라 믿지만 최대값 어떻게 찾아요?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못 찾아요. 최대값은 없고요. 최소값만 존재하죠. 얼마라고? 3이라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는요. 최소값만 가져요. 어디에서요? 꼭지점의 x좌표에서요. 그죠? 결과적으로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최소값이다. 아래로 볼록일 때. 다시 한번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는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무엇이다? 최소값이다. 치역을 구하세요. 집합. y바, y는 3 이상이다. 다 연결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런데 x의 범위가 생기는 순간은 그래프를요. 그 범위에서만 생각하세요. 라는 얘기니까 x에 1을 대입합니다. 자, x에 1을 대입하시면 y는 얼마 나오죠? 1 넣었어요.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3, 즉 4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4를 지나가네요. 또 질문. y가 4일 때 x값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잖아요. 이 점의 x좌표도 예측할 수가 있죠. 왜일까요? 이 폭이 같으니까요. 그럼 대칭축이 지금 현재 얼마예요? 2잖아요. 자,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 갔어요. 그때 y값이 4라면 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의 x에 대한 y값도 4란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2에서 한 칸 오른쪽 이 수가 3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f1의 값과 f3의 값이 같은데 자, 다시 잘 봐요. f 하시고 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거에 대한 함수 값이랑 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거에 대한 함수 값이 같다. 이렇게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이게 x로 바뀌면 돼요. k를 뺐어요. k를 더하시면 돼요. 되게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자, 어쨌든 4까지 대입한다고 했으니까 x에다가 4를 대입합니다. y는 어떻게 돼요? 4 대입하시면 2의 제곱 4 더하기 3인 거니까 7 되신다는 얘기죠. 아하, 4,7. 안 대입해도 알 수 있었네요. 왜 그렇죠? 아까 했잖아요, 우리. 0을 대입했을 때 얼마 나왔어요? 7 나왔죠? 꼭지점 좌표 기준으로 왼쪽으로 2칸 간 x에 대한 y값은 꼭지점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두 칸 간 x에 대한 y값이 일치한다. 그 원리 알았으면은 안 대입해도 알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요 틀 안에서 직사각형 그렸을 때 위아래의 움직임이 바로 y의 범위입니다. y는 어떻게 돼요? 3 이상이고요. 7 이하의 값을 갖는 거죠. x가 1 이상, 4 이하에서 이게 y값의 범위고요. 그 치역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y의 최소값이 함수의 최소값인 거예요. y의 최대값이 함수의 최대값이다. 이 사실은 모든 그래프가 다 그래요. 알겠죠? 함수의 최소값, y의 최소값, 함수의 최대값, y의 최대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소값, 최대값을 구했네요. 얘가 최소값이고요. 그리고 얘가 최대값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이것만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대칭축이 정의역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최소값 혹은 최대값이 바로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아래로 볼록이었기 때문에 최소값이 바로 꼭지점의 y좌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이 정의역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안 돼 있으면은 지금처럼 따지시면 돼요. 자, 잘 보세요. 만약에 제가 x의 범위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0부터 여기를 1까지 바꿔보겠습니다. x의 범위가 0 이상 1 이하일 때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친다면 저는 그래프에서 0을 대입한 것부터 1을 대입한 까지 여기만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여기서 가질 수 있는 y값의 범위는 4 이상이고 7 이하가 되겠죠. 그럼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인 거예요. 자, 또 중요한 사실. 만약에 여기 등호가 없어요. 그러면은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1 집어넣었을 때 y가 4니까 여기 등호가 없어요. 이때는 최소값이 없고 최대값은 7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일일이 다 외울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기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린다. 주어진 범위에서 색칠한다.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고려한다. 마지막, y의 범위를 구한 후 y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최대며 작은 게 최소인데 등호가 있는 것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말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등호가 안 들어가면은 값을 가질 수 없다가 되는 거니까요. 이해 가능하세요? 지금 여기 내가 한 말을 돌리고 듣고 여러 번 반복해서 귀에다가 이렇게 익숙하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인강의 장점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 첫 번째에서 자세히 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 문제풀이 집중해도 괜찮겠죠? 네, 보겠습니다. 0이 되는 x의 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고요.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까지 보시고 자세히 그려봅니다. 그러면 좌표 평면을 잡아보실게요. 쓱.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잡아볼게요. 위로 볼록해요. 그렇죠? x에 0을 대입해 볼까요? 자, x에 0을 대입해 봅니다. 0 넣으면은 y값이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인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0,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1 점 지나요? 이 정도 벌리면 되나요? 왼쪽 똑같이 이 정도 벌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x의 범위가 1 이상 3 이하니까 x가 1일 때랑 x가 3일 때를 미리 알아보면 좋겠네요. 자, x에다 1을 대입합니다. 그 y가 얼마 되게 해요?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나오죠? x에 3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4제곱, 마이너스 3인 거니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 우와. 자, 그러면은 1, 마이너스 7이에요. 1, 마이너스 7 이쯤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3, 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조금 사기칠게요. x가 3일 때 이쯤이 마이너스 19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점부터 요점까지 여기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포함하고요. 여기 포함해요. 왜? 둘 다 등호가 있잖아요. 그죠? y의 범위는 마이너스 19 이상이고 마이너스 7 이하예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프를 그린다. 맞죠? 그래프를 그린 후
x의 범위에 따른 y 값을 구한다. 그리고 등호의 유무를 확인한 후 y 값의 범위를 구한다. 여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야기한다. 맞나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9가 되고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자, 확인. 대칭축이 정의역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말이 없다면 꼭지점에서의 y 값이 최대가 돼야 되는데 정의역 안에 걔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의역의 안에서 직사각형 그리고 위아래 움직인 y의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요. 그래프를 여러 가지 놓고 문제를 푸시면서 저처럼 x의 범위를 그냥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질 수 있는 y값 범위를 구한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을 언급하는 것을 연습해 보시면 이걸 가지고 응용하는 문제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돼도 다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지울게요.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방정식, 부등식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프 안에서 두 가지를 읽어내겠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자, 아래로 볼록한 얘가 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있다. 얘를 y는 fx라고 할게요. 방정식이다라는 얘기는 y가 얼마일 때요? 0일 때를 말하겠죠. y가 0이다. 그럼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구하는 거니까 fx가 0일 때 주어진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하면은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 되는 거예요. 즉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0이라고 하면 되겠죠. 위로 볼록일 때 마찬가지죠. 어쨌든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위치값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하고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을 추정할 수도 있긴 하죠. 무슨 말이냐? 아, 이 fx라는 식이 있는데요. 얘는 x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0, 즉 x가 되겠죠. 를 인수로 갖고 있어요. 최고차 계수 모르니까 a라고 두시면 되는 거예요. 쟤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위로 볼록이었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였다는 얘기고요. 얘는 마찬가지로 ax, x 플러스 2라고 둔다면 아래 볼록인 거니까 이때는 얘가 플러스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방정식에서는요. 이거의 보호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부등식일 때 그래프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구할 경우에는 최고차 계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또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그래프에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fx가 0보다 클 때 이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하면은 fx는 곧 누굴 말해요? y값을 의미하거든요. y가 양수일 때요. x축 기준 위에요, 아래예요? 위잖아요. x축 기준 위쪽이 나오려면 x는 누구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x축 기준 위이고 등호도 없으니까 뻥 뚫고 이쪽만 색칠이 되려면, 즉 이 점들만 콕콕 찍어 나가려면은 x는 이거 기준 오른쪽에 있는 수 혹은 이 기준 왼쪽에 있는 수들을 집어넣어야지만 그 점들이 찍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0보다 큰 x값을 말합니다. 뭐 이거는 x가 0보다 크다라고 바꿔줘도 괜찮고요. 근데 이렇게 적으면 편하죠. 기준수를 놓고서 방향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거 괜찮아요? 자, 그럼 얘는요. 똑같이 물어볼게요. 자, 주어진 이 fx가 0보다 클 때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x축 기준 위쪽의 그래프에 점들이 찍혀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얘기잖아요. 기준수 사이에 있는 값들을 집어넣어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바로 x는 기준수 사이 범위면 돼요. 그래프에서 읽어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꾸 헷갈려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냥 그래프에서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주어진 그래프의 식이 fx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 곱하기 x, 즉 이러한 식이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풀어볼게요.
자, 이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2x,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은 x에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부등식을 풀 거였는데 그게 이 부등식을 풀 거였는데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있죠. 작은 근과 큰 근 사이예요. 자, 요거 푸는 거 이거. 우리는 이제 이 부등식 푸는 거예요. 아, x는요. 0이 된 x의 값이 마이너스 2랑 0인 거니까 작은 근과 큰 근 사이예요 라고 하는 친구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 답은 맞아요. 자, 이걸 그래프로 설명해 볼래 하면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왜? 방금 그래프가 있었는데 그래프로 하려면 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식에 대한 그래프는 얘예요. 이 식의 그래프가 이거였어요. 위로 볼록한 거, 최고체가 함수였으니까 위로 볼록한 거. 근데 내가 이거를 풀려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눈 순간은 식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식에 대한 그래프, 이 식에 대한 그래프를 따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이렇게 할래요. 이 식을 y라고 할게요. 그러면 0이 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랑 0인 거잖아요. 최고체가 플러스잖아요. 아래 볼록인 그래프인 거죠. 아래 볼록인 그래프를 그려놓고 얘가 y는 x 플러스 2인 거예요. 그럼 이 식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x축 아래인 여기만, 즉 뻥뻥 뚫고 여기만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만 나오려면은 기준수 사이에 x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해는 바뀌지 않겠죠. 이해 가능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풀 거라면 그 식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누군지, 그 식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누군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풀려고 하는 식의 그래프에서 해석해서 읽어준다. 반드시 풀고자 하는 함수식의 그래프에서 해석해서 해를 구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도 우리는 능히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그 해당하는 식의 그래프의 식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암기하게 되면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새로이 배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정리해 두신 다음에 문제 풀 때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등호의 유무 있죠. 등호의 유무는 나중에 꼭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식 자체 등호가 있으면 똑같이 등호 붙여주시면 돼요. 이해 가능하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매번 공부할 때마다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고요. 지금 당장 안 풀리는 내용들이 있다거나 당장 안 되는 게 있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그건 해결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해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꼭 해결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